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차기 고속 중형기동 헬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차기 기동 헬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차기 고속 중형기동 헬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많고, 그리고 여러 유튜버들도 특정 한 가지 사실만을 부풀려서 우리가 뭔가 세계 최고의 헬기를 개발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극히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말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내용과는 좀 많이 틀릴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내용은 이 사업을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접했던 사실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방사청이나 카이 등에서 공식으로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오늘 내용과 다른 유튜버가 했던 이야기가 다르다면 제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나라는 노후화된 UH-60 블랙호크 헬기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 차기 기동 헬기를 개발하기로 했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사전 개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 정식 소요 제기가 있었고, 2022년 11월에는 장기 소요가 결정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본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무기 개발이나 도입을 할 때 중기 소요가 있고 장기 소요가 있는데요. 중기 소요는 바로 개발이나 도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장기 소요는 당장은 개발이나 도입을 추진하지는 않는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는 소요는 있지만 당장은 필요 없는 경우와, 그리고 당장은 도입할 수 없는 경우에 장기 소요가 되고, 차기 헬기는 당장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소요가 된 것이고, 지금은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럼 그 후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지금은 2024년 말까지 선행 연구 및 소요 검증을 완료할 생각이고,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것이며, 체계 개발은 2031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2031년부터 본 개발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장기 소요가 결정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헬기 개발을 위한 기술력을 끌어올릴 선행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카이와 국내의 여러 업체들이 협력해서 고속 장거리 기동 헬기 개발 기술 블록원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개발하려는 헬기의 요구 조건을 알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 요구하는 헬기는 최대 속도 250노트, 그러니까 시속 463km, 그리고 항속거리는 지금의 2배 정도에 달하는 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블록원 사업에서는 무엇을 개발하느냐? 우선 3만 파운드급 고속 복합 회전익기의 형상 설계를 진행 중이고, 플라이바이와이어 자동 비행 조종 장치를 개발 중이며, 강체 동력 주로터 시스템, 그리고 가변 피치 푸셔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3년 10월부터는 고속 장거리 기동 헬기 기술 개발 블록2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블록2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3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럼 이 블록2 사업을 통해서 무엇이 개발될까요? 내추락 복합체 동체 기술, 접이식 착륙 장치, 능동 제어 동체 항력적 암장치 등이 개발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벨 그리고 시콜스키, 그리고 유럽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와 공동으로 헬기 형상에 대한 개념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차기 기동 헬기 개발에 있어서 올해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올해 드디어 우리의 차기 기동 헬기의 형상안이 결정되게 됩니다. 카이 측은 지금 형상안이 결정이 안 되어서 로터나 동력 전달 체계, 그리고 변속기나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상의 헬기를 개발할 건지를 정해줄 것을 방사청에 요청했고, 그래서 방사청은 선행 연구 용역을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 형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기 기동 헬기가 어떤 형상으로 개발될 것인지 드디어 올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이 측에서는 2026년까지 5,000파운드급 기술 시범기의 개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축소형 시제기를 개발하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7,000마력급 엔진의 개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000마력급 엔진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올려둔 영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2031년까지 체계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TRL-6에 도달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TRL이라는 건 기술 성숙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무기 개발에 들어갈 정도가 되려면 TRL-5 내지는 TRL-6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31년까지 체계 개발이 가능한 TRL-6까지 기술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것은 바로 우리 차기 기동 헬기의 형상일 것입니다.
당장 미국 벨사의 틸트로터형, 그리고 시콜스키사의 동축 반전형이 후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알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미처 모르는 후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에어버스 헬리콥터사, 과거 유럽콥터사의 RACER이라는 기체입니다. 아마 이 헬기가 어떤 헬기인지 좀 생소할 건데요. 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헬기는 2013년에 유럽콥터사가 개발한 X3라는 헬기입니다. 이 헬기는 최대 472km의 속도를 달성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헬기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RACER이란 바로 EX3의 최신 모델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차기 기동 헬기의 형상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의 벨사와 시콜스키사와 협력해서 기본 형상 설계를 하고 있지만, 바로 유럽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와 RACER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 형상 설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RACER이 우리의 차기 기동 헬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차기 헬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모든 걸 100% 우리 스스로가 개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회사 중에 하나로부터 기술 협력을 받게 될 것인데요. 문제는 미국 회사들은 지금 미국의 차기 기동 헬기, 그리고 차기 스카우트 헬기 등에 채택되었거나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같은 형상의 헬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회사들은 굳이 경쟁 상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우리나라에게 적극적으로 기술 협력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의 RACER은 현재 뚜렷한 개발국을 찾지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와 기술 협력을 해서 실제로 RACER을 진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 방사청 등에서는 어떤 형상을 가장 선호할까요? 우리 방사청과 카이 등에서 가장 선호하는 형상은 틸트로터기입니다. 그럼 시콜스키사의 디파이언트 X를 바탕으로 한 동축 반전 형상은 가능성이 없느냐라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시콜스키사의 동축 반전 모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미 카이나 방사청에서는 이 기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선 가장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동축 반전형은 실내 공간이 협소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중 동축 반전 로터의 특성상 기어부의 구조가 복잡하고, 그래서 기체의 상부를 상당히 잠식하고, 그래서 실내의 천정의 높이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운용하고 있는 러시아제 동축 반전 헬기인 KA-32 카모프 헬기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후보 모델들 중에서 속도도 가장 느리고 항속거리도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와 방사청은 시콜스키사의 디파이언트 X를 바탕으로 하는 기체를 가장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카이와 방사청이 가장 선호하는 건 틸트로터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도 차기 기동 헬기로 벨사의 틸트로터기인 V280 벨러를 선택했고, 우리나라도 거의 미국과 같은 이유로 틸트로터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선 틸트로터기는 가장 빠르며 가장 긴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벨러의 최대 속도는 565km에 달해서 세 가지 후보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럼 현재 세계 최고로 빠른 헬기 기록을 가지고 있는 X3보다 더 빠른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V280 벨러의 최대 속도는 수평 비행 모드에서의 속도이기 때문에 헬기 최대 속도 기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후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없는 게 시콜스키의 동축 반전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럼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의 RACER도 시콜스키의 디파이언트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RACER은 속도를 올리기 위한 보조로터인 푸셔로터가 두 개가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디파이언트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주로터가 동축 반전이 아닙니다. 일반 헬기처럼 단일 로터고요. 그래서 동축 반전에 비해서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특히 지금의 RACER은 양쪽의 보조로터가 연결되는 부분을 일종의 날개로 만들어서 추가 양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보조로터 부위가 날개 역할도 해서 상당한 양력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보조로터에 전달되는 동력의 양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날개 형상을 보면 아래 위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마치 1차 세계대전 때의 보급기처럼 최대한 양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측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형상은 틸트로터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벨사가 우리나라가 헬기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기술 지원을 해줄지가 관건이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벨사는 우리가 차기 기동 헬기를 개발하는데 기술 협력을 해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는 건 틸트로터기이지만 벨사로부터 기술 지원을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그에 반해서 유럽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사로부터의 기술 지원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RACER은 지금 채택한 나라가 없고, 그래서 유럽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사는 우리와 협력해서
RACER을 실제로 개발까지 들어가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든 걸 우리 스스로가 개발하기를 원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KF-21 보라매도 모든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라매만 해도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기술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더욱이 차기 기동 헬기는 거의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 헬기를 개발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 헬기를 개발하기 위한 모든 기술을 우리가 갑자기 만들어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차기 기동 헬기도 많은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해야 하고 당장 우리 카이와 방사청이 가장 선호하는 형상은 틸트로터기이지만 과연 미국의 벨사가 그리 호락호락하게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유럽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와의 협력이 가능한 RACER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차기 기동 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듣던 이야기 그리고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많은 부분이 다르죠.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건 말 그대로 우리의 꿈이었으니까요. 진짜 우리의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시코르스키사의 디파이언트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였겠지만 정말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기체이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벨사의 V280 벨러가 승리할 거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차기 기동 헬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항속거리와 속도입니다. 아예 사업명 자체가 초고속 장거리 기동 헬기일 정도이니까요. 그리고 항속거리와 속도 둘 다 시코르스키사의 디파이언트보다 벨사의 V280 벨러가 더 우수합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틸트로터기의 불안정성을 걱정하는 분이 많을 것이고 호버링 능력을 이야기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벨러는 새로운 비행 안정 장치와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으로 인해서 틸트로터기로서의 불안정성을 많이 극복했다는 게 카이와 방사청의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특히 카이 측에서는 기술 개발을 서두르기 위해서 빨리 틸트로터기로 후보를 단일화시켜달라는 게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변수가 있다면 바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 이전 문제가 변수인 것이고 최악의 경우는 벨사가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아서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와 협력해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그리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헬기인 X3를 바탕으로 개발된 RACER이 우리의 차기 기동 헬기가 될 가능성도 높은 것이고요. 지금 이게 현재 우리의 차기 기동 헬기 사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31년까지 차기 기동 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성숙도를 TRL-6까지 끌어올리고 개발비 3조 원을 사용해서 차기 기동 헬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서는 특히 속도도 속도이지만 강조되고 있는 건 항속거리입니다. 그래서 독도 등 우리나라의 주요 섬에 대한 이동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주요 섬에 한 번에 가기 위해서 항속거리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의 헬기들이 평양까지 한 번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주요 목표는 보급이나 급이 없이 그리고 충분한 탑재력을 가진 상태로 평양까지 무급이로 도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기종은 분명 틸트로터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의 RACER인 것이고요. RACER도 양쪽의 날개로 양력을 만들어내서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콜스키의 디파이언트 X는 모든 동력을 순수하게 엔진에만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항속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카이나 방사청은 틸트로터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카이와 방사청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헬기가 평양을 직공할 수 있는 항속력과 그리고 북한의 야전방 공망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저도 틸트로터기 형상을 지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체를 가장 선호하시나요? 아무튼 우리가 차기 기동 헬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드디어 우리가 어떤 헬기를 개발할지 그 형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아무 문제 없이 순항하길 기원해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